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28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마지막 배당날일입니다. 따라서 오늘이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인데요.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오늘 시장에서는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수세는 오전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은 이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는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제 해외 입국자와 관련해서 시설 격리를 해제한다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리오프닝 관련주에는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오프닝 중에서도 어떤 섹터가 조금 더 유망할지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부터 가져볼 테니까요.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들고 계셨던 분들 또는 궁금하셨던 분들은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 또 저희 진단쇼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또 종목 진단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꼼꼼히 진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좀 힘을 내는 듯한 분위기라 약간은 조금 마음 편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조금 더 기분 좋게 출석 체크를 해주신 분들과 함께 또 오늘 인사부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빈님. 미나잉커 가온칩스 채택 부탁드려요. 나 죽어요.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우빈님. 오늘 처음 뵀는데 이렇게 좀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저희가 네, 시간이 되는 만큼 꼼꼼하게 진단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호님 오셨고요. 세곰주말님 안녕하세요. 네, 러버스기님도 오늘도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항상 반가운 얼굴인데요. 제롬냥 파월님, 헬로 인사를 해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말밖에 못해서 한국말로 인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니님 와주셨고요. 러버스기님, 레제비츠님, 그리고 상님께서도 오늘 종목을 들고 와주셨네요. 러버스기님, 우빈님이 이제 아들분이랑 이름이 같다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몰래 이미 주식에 도가 트이신 거 아닐까요? 네, 그런 좀 생각도 드는데, 오늘 많은 분들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이 꼼꼼하게 다양한 종목들 진단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진단에 앞서서 이재필 전문가님 먼저 만나볼 텐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잘 가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눈에 띄는 게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큰 탄력을 받고 있어서 화장품주들을 지금 사도 괜찮을지도 좀 궁금하고 리오프닝 섹터 안에서 어떤 게 조금 더 유망한지도 궁금한데요. 화장품주 그리고 항공주, 여행주 중에 어떤 섹터를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화장품 관련되는 쪽이 굉장히 강하죠.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상당히 좀 강했었습니다. 올해 12월 1일 그러니까 월초보다 지금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21.53% 정도 상승했고요. 또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오늘 올라온 거 빼고 한 20.78%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화장품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12월 달에 좀 많은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오늘 올라온 거 말고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 6% 정도, 6.4% 정도 올랐으니까 오늘 상승분까지 합치면 두 자릿수 상승이 나온 거겠죠.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이런 쪽들, 리오프닝 관련되는 쪽들, 뭐 이런 쪽을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매매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항공주 같은 경우는 또 오늘 뭐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커다랗게 좀 음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중국에서 그 합병에 대한 승인이 났다라는 얘기,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곰곰이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중국이, 8일부터 내년 8일이죠. 그러니까 1월 8일. 자, 그때 해외 입국자하고 격리를 전면적으로 뭐 폐지를 하고 전면적인 리오프닝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중국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 이 부분도 좀 간과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저 일각에서는 조금 우려감들도 나오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뭐 백신을 제대로 안 맞고 엄청나게 코로나가 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또 이러다가 지금 현재는 오미크론 변인데요. 또 다른 변이가 중국에서 발생되기 쉬운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뭐 그런 분석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뭐 지금 현재 상태가 뭐 이렇게 리오프닝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중국이 만약에 뭐 지금도 화장장이 없어서 그냥 뭐 장례는 치르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화장을 하고 만다는데요. 이런 상태가 좀 뭐 피크는 쳤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좀 더 지속된다라면 과연 이 중국이 이런 거를 정책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 중국과 리오프닝 관련되는 이런 섹터들이 강하니까요.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는 괜찮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렇다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올랐을 때 쫓아간다라면 잘못해갖고 좀 몰리게 되면 크게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일단 뭐 실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저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 항공주들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기운지는 모르겠는데 약간의 저는 우려감도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 하기 전에 그때부터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된 종목들, 요런 종목들을 좀 이렇게 눈여겨보고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 그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 있죠. 자, 요거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중국 외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 전면 리오프닝을 한 상태죠. 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3분기 실적이 한 383억 정도,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주가가 가장 탄력 있게 움직이고 가장 길게 강하게 갈 때는 이 적자 났다가 흑자로 돌아설 때 그때가 가장 탄력 있는 움직임인데요. 이게 뭐 작년에는 552억 정도, 재작년에는 850억 정도가 적자가 났는데 올해 1, 2분기도 적자였습니다. 근데 3분기에는 380억 정도 흑자로 전환을 했으니까 향후에도 뭐 중국이 혹시라도 뭐 조금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다른 쪽에서 충분히 좀 이렇게 수익이 난다라는 얘기니까요. 물론 중국 쪽이 잘 돼서 뭐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오고 그렇게 된다라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더라도 턴어라운드는 된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을 조금 저점에서 노려보는 전략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 항공주 그리고 화장품주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중국이 아무래도 이 모멘텀의 가장 큰 핵심 그리고 원인이 되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러브스게님 용돈도 안 주는데 주식은 어떻게 샀니? 히응히응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런데 저는 나중에 제 아들이 재테크에 뭔가 눈을 떠서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좀 뿌듯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뭔가 재테크를 잘해서 저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린 아들이라면 좀 많이 기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첫 번째 종목이 우리 우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종목 들고 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비님께서 보내주신 가온칩스 25,640원에 40% 보유비중 들고 계신데요. 네, 40%면 보유비중도 좀 높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되는 비중이고요. 25,640원이면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이라 지금 손실이 좀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 이 신규 종목들 상담을 드릴 때마다 좀 드리는 얘기인데요. 자, 요거는,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20일 날 상장된 종목이죠. 자, 이 상장됐을 때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장 후에 보름,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이렇게 좀 보회수 물량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시장이 좋을 때 같으면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잘 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 신규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모가보다 높은 종목보다 공모가보다 하락한 종목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하실 때는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여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조금 되게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자, 25,640원이고, 비중도 40%나 되시니까요. 자, 이거는, 지금 좀 깝깝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추가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좀 길게 이렇게 보신다라면, 이 삼성 파운드리 관련되는 종목이니까요. 삼성 쪽에서 이 파운드리를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육성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쪽이 좀 잘 돼 간다라면 같이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이죠. 자, 그리고 공모가가 14,000원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이제는 공모가 근처까지 거의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 조금 한번 이 다음 투자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다면요. 자, 이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손절가를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자, 이때가 처음 상장돼서 기록했던 가격대가 있죠. 우리 시청자님은 그거보다 좀 더 위에서 이때 아니면 이때 정도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찍었던 가격대, 이 가격대를 깬다라면 그건 일단 무조건 정리를 하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타이밍을 많이 놓쳤습니다. 놓쳐도 지금 너무 늦은 상태라서 지금 어떻게 손을 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일단 우리 신규 상장될 때 또 종목들이 어떤 상태에서 상장이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신규 상장시킬 때 회사가 기업 가치를 가장 높게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상장을 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상장하고 난 다음에 기업 가치가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종목들보다는 좀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시키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상장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다 이렇게 빠진 상태인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반도체 업황이 좀 돌아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정도면 좀 최악은 지나가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시작해갖고는 차츰 이렇게 반도체 업황도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내년 한 2분기 정도 그 정도
내년부터는 뭐 어느 정도 주가 흐름도 괜찮은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온칩스도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될 때까지는 보유해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우선은 내년 2분기까지는 한번 보유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 나눠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갈공명님께서도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로니에 입새님 안녕하세요. 배당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맞아요. 오늘 배당 때문에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배당 관련해서도 이 배당을 잘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삼성전자고요. 네. 매수가는 59,030원에 33%예요. 네, 국민 주식을 들고 오셨네요. 네. 최근에 진입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물타기 하신 걸까요? 아니, 지금 올 3월부터 해서 쭉 이렇게 모아왔어요. 모아오셨는데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지금도 좀 중기 투자를 했으니까, 네. 삼성전자니까 아마 비꼬서 좀 내년까지는,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 매수가가 목표가가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서 전화 한번 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바라보고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 볼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삼성전자 많은 국민분들이 들고 계신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59,000원 초반 부근이 매수 단가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바라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까지 바라볼 때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가격대는 그렇게 크게 무리한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다 그렇더라고요. 뭐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업황이 정말 안 좋다. 뭐 지금 뭐 저기 나오는 얘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4분기 영업이익이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8조 1천억 정도 나왔는데요. 뭐 이제는 5조 원대 나올 거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적자가 날 것이다. 뭐 이런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 흉흉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을 때는 좀 가격적으로는 이게 뭐 기간은 상당 기간 더 조금 고생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여기서 크게 많이 떨어지거나 그럴 부분들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에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들도 한 가지가 있긴 있죠. 지금 국회에 민주당 쪽에서 삼성생명법이요. 요거를 조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이 보험사 같은 경우는 총 자산의 3% 이상을 뭐 어떤 특정 계열사 주식에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뭐 취득 원가로 삼성생명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뭐 여기 삼성생명하고 뭐 삼성화재하고 두 군데서 이 삼성전자 주식을 좀 팔아야 됩니다. 근데 그 법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은 7년간 뭐 나눠서 이렇게 팔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략 20조 이상 될 테니까요. 뭐 7년간 판다고 하더라도 1년에 3조 이상은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물론 뭐 이 부분들을 시장에서 매도를 할지 아니면 블록딜 형태로 이렇게 매도 정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이 또 삼성전자의 주가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좀 빨리 매듭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뭐 지금 뭐 국회에서 싸우느라고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뒷전에 좀 이렇게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뭐 그런 부분들도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가장 큰 거는 아까 좀 말씀드렸던 반도체 업황하고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가장 크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우리 뭐 동투기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얘기가 있죠. 뭐 지금 뭐 4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분명히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이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59,000원이면 가격대 자체는 뭐 잘 매수를 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종목들에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도 이 삼성전자를 좀 더 들고 가시면요. 좀 더 안정적으로 뭐 좀 더 나은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세계 경기가 지금 뭐 좀 내년에는 별로 안 좋을 거다라는 뭐 그런 전망치들이 좀 많은데요. 이 부분하고 겹쳐갖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경기 자체가 세계 경기 자체가 뭐 내년 하반기나 뭐 이때쯤 되게 되면 서서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가장 먼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답답하시더라도 우리 시청자님 좀 기다려 좀 더 길게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렇지 않고 조금 뭐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좀 너무 오래 기다렸다 나는 그래서 너무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현재 상태에서 조금 보유하시다가 내년 상반기에 뭐 이 경기 자체가 저 경기 침체로 가고 뭐 어떤 이 시스템 위기들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는다라면 내년 상반기에는 뭐 한 6만 한 5천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반등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보시면 6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쪽이죠. 이쪽에서 좀 바닥을 찍었던 그런 자리가 있는데요. 올해 4월달, 5월달 뭐 그때 정도의 바닥을 찍었는데 그 가격대가 한 6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자, 일단 뭐 좀 계속해서 중장기 투자를 권유해 드리겠고 너무 좀 지루하시다 싶으시면 6만 5천 원 정도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바라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조금 더 길게 들어가 보는 전략 채택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6만 5천 원까지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정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6만 5천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진단을 해주셨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반도체 대장주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마로니의 입새님, 오늘 두 종목을 골라놓고 한 종목을 매수했더니 다른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 종목이 뭔가 하고 봤더니, 네, 한국 화장품 제조였는데, 다른 종목은 어떤 거를 두고 고민을 하셨을까요? 이것도 괜히 좀 궁금해지는데, 너무너무 아쉽겠습니다. 네, 그리고 러브스기님,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7만 원대까지 올 수 있을라나 하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삼성전자가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만 전자 간다 뭐 이런 호황기가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고꾸라졌는지 참 시간과 이런 상황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우선은 7만 원대까지라고 한다면 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의 가격대 수준인 것 같은데요. 많이들 물려 계실 것 같은 만큼 좀 7만 원대까지는 빠르게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반도체 업황이 좀 나아질 때까지 보유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은 상님께서 보내주신 우림 PTS고요. 6,86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림 PTS, 감속기 관련해서 여러 산업 그리고 여러 사업에 발을 걸쳐두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조금 더 모멘텀을 확실히 누릴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가격대 보고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이 우린 PTS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뭐, 한때 재건 관련주로 대장급에 속해 있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뭐, 그것 때문에 6월 달에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요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한현석이라는 분이 최대주주죠. 43% 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인데요. 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6월 달이죠. 급등을 하니까 주식을 여기 20만 주, 25만 주 이렇게 매도를 했네요. 자, 6월 달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끼 있는 종목들, 요런 것들을 그 전에 한번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요런 것들을 한번 매매를 하실 때는 그 전에 뭐 대주주가 혹시 뭐 주가 올랐을 때 파는 건 없나, 요런 부분들 한번 꼭 좀 살펴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우린 PTS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푸틴은 그런 얘기하죠. 뭐 휴전을 하려는데 우크라이나가 말을 안 듣는다. 우크라이나가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의 폭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나도 협상할 생각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휴전 관련되는 종전 관련되는 이런 얘기들은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 분명한 거는 두 국가 다 좀 지쳐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국 쪽에서도 조금 지금 내색은 안 하고 있지만요. 조금 시간이 오래 이렇게 끌게 되니까 좀 다들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관련되는 그런 좀 어떤 신호들 뭐 이런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차분하게 좀 기다리신다라면 우크라이나 그 종전 관련되는 어떤 시그널이 나온다라면 매수하신 가격대 회복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린 PTS 보유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새롭게 나타나야 할 것 같으니까요. 그러한 뉴스 체킹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 텐데요. 유튜브 공방도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4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뭐 시장 상관없이 절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뭐 내년도 연말이니까요. 내년도 시장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내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에 유튜브 공개 방송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2022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좀 플랜도 세워보시면서 2023년 계획까지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리오프닝 관련한 이야기부터 다양한 종목 진단까지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꿀팁들 그리고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부자왕 전문가님이니까요. 또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부자왕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자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최인임 님이 보내주신 케어랩스고요. 7,5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우선 케어랩스 현재는 6,580원까지 밀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 넘게 오르고는 있지만 아직은 손실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좀 손실을 메꾸고 그리고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케어랩스라는 종목,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7,500원의 비중 10%. 사실 종목은, 기업의 덩치로 봤을 때는 중견기업이라 할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이 1,200억이 안 됩니다. 네, 자본금액 92억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인데,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네, 시세가 만들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주가가 별로 뭐 신통치 않아요. 네. 자, 일단 뭐 동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지난해까지는 그래도 뭐 9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이 많을 때는 60억, 지난해 33억의 영업이익 달성됐잖아요. 당기순이익도 12억 정도로 해서 잘 나왔던 직전 년도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로 쪼그라들었고, 금년에 1, 2, 3분기까지 오면서 계속 적자 나는 거 봐서는 그렇게 뭐 매력 있는 종목인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이번에 지금 매수 가격이 7,500원인데 기술적으로 한번 더 꺼내볼까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이슈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정도? 또 부장 또 매매 스타일이 저는 초우량주에 좀 집중 투자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전문가들 말로 다 이게 틀릴 텐데 저는 초우량주. 근데 케어랩스는 초우량주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슈에 조금은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정도? 코로나가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또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데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각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으나 7,500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런 자리니까 반짝반짝하고 121선이라든가 241선 돌파한 걸 본다면 뭐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봤어요. 물론 뭐 9월 달에 들어갔는데 시세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챙기지 않아서 손실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9,500원 넘어갔었죠. 9,570원. 거의 뭐 10,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왔잖아요. 엄청나게 장대 음봉이 여기 쏟아진 걸 봐서는 빨리 파세요라는 신호였는데요. 또 떨어지는 걸 보고 아이고 싸구나 하고 또 넙죽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21선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 6,000원 근처 이 자리에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골든 크로스가 만든 자리니까요. 요걸 한번 믿어봐야죠. 단기 이평선 다 무너졌어요. 21선, 60선, 보조색선 다 무너지고 생명선은 말할 것도 없고 120선과 241선을 그냥 수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한번 빠지면 꿈틀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10월달 여기 장대 음봉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잠중에 좀 미끄러졌다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냥 반발했기 때문에 그 6,500원, 7,000원대에서 8,000원 넘어가면서 그 물량들이 여기서 한번 털렸다는 얘기는 차익 실현하고 지금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7,500원 밑으로 사신 분들은 그걸 보고 지금 들어가시는지는 몰라. 왜냐하면 여기 장대 거래량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대량 거래가 잠중에 시세를 쭉 뽑아주면서 정리를 했는데 쫓아갔다는 사람들 다 물려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종목은 그렇게 뭐 매력 있는 종목은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대한 변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과매도 구간에 너무 많이 빠지니까 당장 뭐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매력은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7,500원, 8,000원 정도의 가격 제한폭이 30%니까 반등이 나오거든.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 비중이니까 괜히 빠진다 그래서 물타기라든가 비중을 조금 더 싣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 좀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 사실은 1,000원이니까요. 빠른 사람은 5% 손절도 하고 10%는 그냥 12시 딱 넘어가면 13시잖아요. 1시잖아요. 그죠? 새로운 시간이니까 그 넘어가면서 바로 손절하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요.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을 노리는 매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추세로 봤을 때는 매력은 없다. 그래서 저는 7,500원, 8,000원에 오거든 욕심내지 말고 얼른 빠져나오자. 손절 라인을 굳이 제시해달라면 6,000원까지는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무너진 자리이기도 하지만 시세가 만들어진 자리니까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반등이 거기서 나옵니다. 지금은 보유하에서 반등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케어랩스 원금 회복 내지는 8,000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대응해보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6,000원으로 잡아주셨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케어랩스 저에게는 좀 생소한 그런 종목이었는데 찾아보니까 뭐 바비톡, 굿닥 이러한 뷰티 플랫폼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 광고로 좀 많이 봤던 그런 플랫폼이어서 상당히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6,000원 손절가 라인 잡아주셨다는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고재관님께서 보내주신 무림 PNP입니다. 4,58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어제 3% 정도 물탔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를 4,900원에서 5,000원까지 바라봐도 괜찮을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무림 PNP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동종목은 무림그룹이 좀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이 회사는 사명을 바꿨어요. 동해 펄프에서 이제 무림 PNP로 바꿨고 국내 유일하게 펄프 쪽 관련해서는 표백 화학 펄프 쪽 생산을 하니까요. 좀 특화된 기업이긴 해요. 실적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동사에 대한 컨센서스를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펄프 자체가 가격이 또 많이 판가라든가 인상이 되고 원자력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OPM이 좋아졌어요. 그런 부분에서 좋긴 좋은데 주가가 조금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4,580원이니까 뭐 사볼 만한 자리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분도 비중 10% 이렇게 찔러놨는데 제일 비중이 적게 들어가니까 10%. 어떤 친구들은 뭐 5%도 찔러보고 흐름 보고 또 씻고 이랬는데 부자왕 매매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일단 비중이 기본적으로 10% 이상 20% 딱 매집이 들어가면 손절을 안 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스타일이라면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있는 종목이에요. 업황도 나쁘지 않고 실적도 좋고 잠깐요 들어가서 이제 재미제표를 좀 본다면요. 아까 초반에 했던 종목보다는 재무 구조가 아주 좋습니다. 연간 매출액으로 보면은 6천억 정도 나오잖아요. 금년에는 아무래도 좀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1분기, 2분기까지 200억, 3분기까지 하면은 뭐 5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최근 4년 동안의 실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업황도 좋고 내년에 좋아질 것 같고 친환경 쪽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동사는 ESG 관련주도 되고 당기 순이익 보니까 지난해 197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대충 계산해 봤는데요. 130억 한 300억 정도 되거든요. 아마 지금 추정치긴 하지만은 금년에 500억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본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는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다 저는 보고요. 재무제표에는 나무랄 게 없어요. 부채 비율 뭐 100%에서 150% 사이인데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크게 줄지도 늘지도 않고 유보율이 290%에서 300%까지 늘어난 걸 본다면 회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제 영업이익률로 본다면 아주 좋아지는 모습, 개선 속도가 가속도가 좀 붙었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이 ROE 부분인데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아지는 또 속도가 빨라지는 거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하고 EPS가 3년 4년 동안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빠르게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주가는 포텐셜 가능성 측면에서는 한번 손절보다는 크게 한번 키워볼 수 있고 지금 비중 10%잖아요, 그죠? 비중 10%니까 15% 여유가 좀 되면 20%까지 늘어날 수 있고 아까 요번이 살짝 뭐 3% 물탔다 그랬는데 물타는 거는 저는 뭐 올라가면서 물타는 거 상당히 좋아하는데 스타일이니까요. 일단 떨어졌으니까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놨다. 괜찮아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 요 정도가 지금 4,500원대니까요. 충분히 물량이라든가 여기 기술적 분석을 해봤을 때는 아래쪽 방향보다는 업사이드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비중 말씀드린 대로 15%, 20%까지 단계별로 해도 좋고 욕심내지 않고 그냥 5% 절반만 더 늘리셔도 좋고 그래서 단기에 매물이 많은 자리는 제가 볼 때는 여기 241선 주봉에서 한번 걸치는 자리이기도 하고 거기 안착되면은 6,000원까지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니까요.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241선, 121선, 60선, 수급선, 단기 보조, 생명선 모든 것들이 수렴의 과정.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가 잘 보시면 3,800원에서 5,400원까지 한번 거의 한 30에서 40% 정도 수익이 크게 나오고 그 가격 기간 조정이
올랐던 만큼이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지금 매수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혹시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 종목은 매수 관점에 접근해도 되고 굳이 손절가를 달라 그러면은 4,200원 정도가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자리가 지지된다라면은 굳이 손절 안 해도 됩니다. 이 종목은 손절보다는 조금 욕심내볼 만한 연말 또는 내년 연초를 기대하는 종목일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단기적으로는 5,000원에서 5,500원 사이 짧게 본다면 그 정도로 보고 들어가고 일단 뭐 질문하신 분도 그 정도까지는 보고 싶다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또 업황으로 봤을 때는 금년보다는 이제 금년 뭐 끝났잖아요. 내년이 더 좋죠. 당연히 동종목에서 물타기가 아니라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에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욕심내는 게 좋겠다. 그 의견 제시합니다. 네, 무림 PNP 연말 연초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문의해주신 목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단을 해주셨거든요. 5,000원에서 5,500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 진단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바닥꿈님도 나타나 주셨고요. 서단계 1년차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단계 1년차님. 네, 그리고 부자대자님도 와주셨고요. 테리님 귤 드시다가 귤색으로 옷을 물들인 미나 누나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귤의 제철 과일 이렇게 좀 연상이 되는데 제 주위에 귤을 정말 많이 좋아해서 매 겨울마다 거의 일주일에 귤을 한 박스씩 비우는 그런 지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뭐 겨울철에 감기는 정말로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 피부색은 약간 노래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뭔가 이런 건강은 챙기지만 피부 톤은 잃는 그렇게 만드는 과일이 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부색이 귤색은 아니니까 오늘 옷 색깔만 귤색인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 볼 텐데요. 세 번째로 볼 종목은 부자대자님께서 보내주신 에코플라스틱이고요. 3,2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매도 금액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에코플라스틱 지금은 우하향 추세입니다. 12월 들어서부터는 계속해서 하락하고만 있는데 이 종목 다시 매수했던 가격까지는 좀 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3,000원대까지 회복 가능해 보이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 그러나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부장 전문가는 좀 초량주라든가 좀 지수의 시황의 변동성에서 좀 자유롭거나 지금처럼 뭐 금리가 막 올라가는 시절, 또 환율이 급락하는 시절, 또 코로나 변이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으로서는 그냥 이분이 아마 소액 투자가인지 모르지만 저가 오늘 질문하신 분들이 거의 뭐 10,000원대 밑에 종목을 많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부장이 선호하는 종목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부장은 손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미수나 몰빵이나 한방에 이런 저가라도 들어가는 종목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 종목은 그렇게 썩 매력은 없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내장재 쪽이니까요. 내장 플러스 애장재까지 다 합니다. 플라스틱 성형 부품 금형 제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자동차의 범퍼 콘솔이라든가 메인 코어 쪽인데 현대기아차라든가 현대모비스가 동사의 거래처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잘 들어가 보면은요 사명을 자꾸 바꾸거든요. 사명 바꾸는 거 사람도 그렇지만은 자주 바꾸는 거 이름 바꾸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이로메드가 이름 또 싹 바꿨다는가, 그죠? 이름을 싹 바꾼다는 것은 뭡니까? 감추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삼성전자나 뭐 이런 회사도 이름 바꿉니까? 잘 안 바꾸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잖아요, 그죠? 브랜드 가치가 생긴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그렇긴 한데 이 종목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매출액은 뭐 조 단위로 나가거든요. 매출액은 1조 5천억 지난해 매출이 1조 5천억에 영업이익이 158억이면은 3년 동안은 제일 좋은 실적이었어요. 2020년 코로나까지는 참 부진했다가 그 당시에 뭐 코로나 국면에 65억 손실이 났잖아요. 당기순 손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손실 다 만회하고 54억 흑자 반전 실적 턴어라운드 성공했고 금년의 실적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마 요분이 아마 그걸 보고 들어간 것 같아요. 비중이 지금 질문하신 분들 다 10%씩인데 이분은 20% 비중을 많이 실었거든요. 예, 그런 걸 본다면 한번 승부를 걸라고 그런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승부를 걸겠다는 것은 저하고 좀 비슷합니다. 저도 승부주를 공략하는 스타일인데 보시면은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어쨌든 간에 영업이익 매출액 다 크거든요. 제일 좋았고 3분기도 4,300억의 직전 분기보다는 조금 매출액은 줄었지만은 매출액이 조금 줄은 거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은 뭐 절반도 더 많게 줄었잖아요. 그래도 수익이 났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제가 볼 때는 200억이 넘게 영업이익이 난 걸로 본다면 4년 동안 최고 실적입니다. 실적은 아무리 나부를 게 없어요. 근데 주가가 뭐 실적만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시가총액 최고 1위기업 삼성전자도 업황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안 좋고 가전도 당연하고요.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5G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의 하락 요인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가격, TDM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은 매출이 어쨌든 간에 3천억에서 4천억 꾸준하고 영업이익도 계속 나고 있고 3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4년 동안 최고 실적이란 말이에요. 그건 주가 최고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은 있는데 잘 들어가 보니까 부채가 너무 많아요. 빚이 많다는 거죠. 금리가 1%에서 지금 우리가 3.25%까지 왔죠. 미국은 4.2% 상당히 4.5%죠. 그러니까 금리가 막 올라간다면 많이 벌어서 이자 갚기 바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동사는 그런 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요인이 있다는 거 정도. 그러나 이제 전기차라든가 또 수소차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동사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좀 부각될 수 있어요. 금융 쪽 관련해서 또 현대기아차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나쁘지는 않으나 장단점을 다 갖고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고 BPS가 지금 3,800원이에요. 예, EPS가 지금 159원에서 200원 정도로 상향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로 본다면 현재 주가는 어떻습니까? 2,700원. 질문하신 분이 지금 3,200원의 비중을 20%까지 실어놨는데 매수가까지 올까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재무제표로 봐서는 손절하면 안 됩니다. 이 종목. 잘 보유하고 있다가 비중이 지금 20%잖아요. 제가 지금 이 가격대에서 조금 더 비중을 더 실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분이 괜히 고생하시니까 저는 비중을 실으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이 종목 비중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종목은 충분히 3,500원, 4,000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 부장의 기본적 분석상으로 본다면 뭐 BPS가 PBR이 뭐 몇 배에서 저평가 받고 있다 이런 걸 떠나서 업황과 동사의 기술력, 재무제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한데 충분히 원금 회복하고 나오도 빠질 수 있다. 그걸 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가 5,000원까지 넘어갔던 종목이고 월봉으로 보면은 기술적 분석상 이격은 아직은 유지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 그러나 주가가 5,000원짜리가 2,500원까지 왔으니까 반토막 났잖아요. 기간 조정으로 본다면 충분히 1년 이상의 가격 기간 조정으로 봐서는 이제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가 매수는 들어올 수 있다 보고요. 월봉이나 주봉에서 봤을 때는 아래쪽 이 하단 부분이 말이죠. 2,500원에서 2,700원 라인이 지지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무너지면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에코플라스틱은 20%까지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했는데 저는 매도가를 미리 일봉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3,200원대니까요. 충분히 3,300원에서 3,500원 근처까지는 기술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 성공 투자하고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니까요. 굳이 손절가를 달라 그런다면 이분이 손절 안 할 겁니다. 아마 지금 20% 실었잖아요. 10%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는 이분 여유가 있고 또 단기보다는 중기로 가져갈 것 같아서 목표가를 3,500원, 4,000원 제시해드리는데 부장이 그동안에 이 라스찬스라든가 이 종목 진단 시간에 제가 종목을 이렇게 뭐 라스찬스에도 많이 소개시켜드렸지만 뭐 PNT라든가 또는 현대 일렉트릭, 현대 건설기계 또는 금양 또는 한미글로벌 또 미래나스 이런 거 추천드리잖아요. 나무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손절 걱정하기보다는 많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수익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요 종목은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그 가치가 반영은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손절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조금 더 보유하고 있는다면 충분히 수익 내고 날 것이다. 부장의 종목 특징이 뭐냐면은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덩치가 크고 뭐 삼성이라 이런 이름만 번지르르 한 회사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부장이 방송에서 많이 추천드리지만 뭐 PNT라든가 그죠? 또 나무가라든가 또 금양이라든가 이런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손절 걱정 안 하고 많이 먹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도 그런 가능성 측면은 갖고 있고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 좀 더 힘을 내보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절대 손절하지 말고요. 수익 충분히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의 전략인데 중기적으로 트레이딩 기간 6개월 이상 개시합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결론적으로 희망적인 종목입니다. 중기적으로 바라보시고 꼭 여기서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부장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못다한 이야기 좀 아쉽지만 내일 또 찾아와 주시면 내일 진단쇼에서 더욱더 꼼꼼하게 진단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후 장도 잘 마무리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